2월 24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22일째 청와대 앞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한낮에 땡볕에 그냥 햇빛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노출되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아주 시커멓게 타고요. 몸도 그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면서 순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트러블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방송을 마치고 오늘도 또 가서 1인 시위를 할 겁니다. 다행히 내일 6월 25일 목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 확실시 된다.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시위도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발 오늘만 하고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피곤합니다. 저도 허리도 좀 아프고요. 누구 뭐 절 안티들은 저보고 국민징징이 라고 하는데 그 국민징징이 분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신 좀 해주시면 저는 안 해도 되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거부권 행사 이후에 향배와 전국 개척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이 되자 새누리당의 유력 인사 지도부는 말들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원래 이 거부권 행사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주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통과시킬 때 기존에도 통보해서 정부에서 검토해서 뭐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시행령 부분만을 하느냐 마느냐 판단해주면 될 건데 애꿎은 국회법 시행령을 고친 것은 강제성을 넣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 무슨 의도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단순히 야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국회법 시행령을 고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찬성한 211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강제성이 있는 법을 넣어서 통과시킨 것을 모르고 했다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의 원내대표가 그것을 모르고 했다면 두 사람 다 한마디로 법의 내용도 모르면서 다 소속 의원들에게 잘못 설명하고 표결로 이끌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고 했다면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거죠. 단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참에 청와대에 대해서 내각제,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적 분권적 내각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여야의 지도부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청와대의 권력 독점을 막아봐야 되겠다. 뭐 권력 독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한국의 청와대가요 막아보겠다라는 의도에서 했고 청와대의 반발이 예상보다도 훨씬 강하게 나오면서 거부권 행사로 정면으로 맞서니까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저지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국회의장은 그걸 즉시 정부로 넘기지 않고 열흘 이상 굴리면서 시간을 끌어오다가 묘안을 낸 것이 자구 수정을 해서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여야가 확인시키면 그래서 요구해서 요청으로 한자 딱 바꿨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일단은 청와대의 명분을 약간 던져준 다음에 청와대를 굴복시키다는 효과는 그대로 끌고 가자. 이런 계산이었습니다. 이러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걸로서는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나오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는 것 같다. 잘못 처리한 것 같다라고 하다가 어제는 또 돌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돌려보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의화 의장은 뭐 이종걸
새정치 원내대표의 말을 빌자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에 올리겠다. 야당이 요구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입장을 유지해왔고 오늘도 지금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라.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러다가 청와대의 이의서를 보고 제2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하겠다. 근데 전반적인 뉘앙스는 제2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아마 국무회의를 하기 전에 청와대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언제 처리할 수 있느냐? 23일 아니면 30일 날 국무회의가 정해졌는데 장관들이 국회에 보고를 하러 갔기 때문에 어제 하지 못하고 2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30일까지 가면 법적 기간 29일, 그러니까 5월 29일에 통과시켰으니까 6월 29일이 한 달 아닙니까? 법적 기한이 29일이기 때문에 30일 날 했을 때는 정부가 법적 기한을 넘겼다라는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이후에 벌어질 사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점을 좀 잘 칩니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한 석도 얻지 못하고 다 네 군데 다 질 것이다. 처음에부터 그렇게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이 저한테 좀 불만이 있었는지 제 방송 토론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요즘 방송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로 선거 결과 한 석도 못 얻었습니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가 될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5월 29일 날 오후부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처음에 거부권 행사 이야기했을 때 다들 안 할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재판소 제소를 할 것도 했지만 결국은 거부권 행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벌어질 일을 좀 예측을 해보면 내일 거부권 행사를 하면 여당의 지도부는 아마 재의결을 가지 않고 상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9대 국회가 끝이 나면 내년 5월에 자동 폐기되는 쪽을 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책임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내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국회의원들에게 묻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재신임을 묻으면 대통령한테 도전입니다. 자, 만약의 경우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탈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탈당했다는 것은 여당이 분열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내년 총선의 당선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을 건데요. 아마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 대부분이 선거에서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분당에 대해서 새로운 보수 여당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초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지난번에 작년에 9월에 대통령이 외국 갔을 때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이야기했다가 또 대통령이 화를 굉장히 크게 내자 설거머니 후퇴한 것처럼 이번에도 또 쿠데타 시도를 한번 하다가 실패했다. 또 후퇴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참 여당의 쿠데타 편합니다. 실패해도요. 원래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하면 목숨을 내놓는 게 쿠데타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쿠데타는 어떤 겁니까? 유혈혁명이 아니기 때문에 무혈혁명이니까 목숨을 내놓을 필요는 없고 직책은 내놓는 게 맞죠. 그런데 아마 재의결을 안 할 거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자리도 그대로 두고 가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수순으로 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 명동, 서일필 태산이 울렸는데 가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 있더라는 식으로 이 사태를 허지부지 끝내려고 할 겁니다. 자, 재의결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국회의장 재의결 절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또 설거머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딴청을 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담겨 있는 본질은요. 개헌을 도모하고 지금 여의도의 상당한 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저 스스로 자기의 정파나 본인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당 야당 뭐 싸울 것 없이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에서 우리 계속 해먹자. 그리고 잘하면 또 장관도 나눠 먹고 이렇게 가자. 여당 야당 뭐 싸울 거 있냐. 이런 정서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 개헌을 도모하고, 개헌을 하려면 현재 이런 분권적 개헌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빼야만이 이런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빨리 레임덕으로 들어와야 여권의 현재 지도부가 내년 4월 공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후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도모하고, 또 대통령의 레임덕을 빨리 가져오고자 하는 여권 내부의 세력들과, 또 그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부패 척결과 개혁으로 밀고 가려고 하는 대통령 간에 지금 겨루기가요,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핑계를 대고 얼토당토안하게 국회법 개정안으로 터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개헌 문제 때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슬그머니 바람 빠지듯이 또 뭔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서 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정리하려고 들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국민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라고 또 하는 게 맞습니까?